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또 기록을 써냈습니다. 이게 사실 기록을 이렇게까지 써낼 수 있나, 이 체감은 좀 덜 되는데 어찌됐든 야금야금 매일같이 신기록 경신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순환배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시원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결국엔 40만 원 선의 벽까지 뚫어냈죠.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는 자동차까지 엄청난 상승 랠리, 거기다가 잠잠했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늘 폭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이 돈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 고민이 또 깊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여러분의 종목들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로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그 종목도 문의를 보내주시죠. 자, 유튜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ESL님이 오늘 일찍 인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행운의 여신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영재님도 오셨고요. 수익내자님, 강사님, 독수리님, 병욱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여자님께서는요. 네.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이쁘신 두 분, 행복한 하루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다 날아가서 좋아요. 어머. 정말 와, 요즘에 정말 시장이 무서운 게요. 네. 그냥 무더기로 한번 뭐랄까요? 돈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40 뚫었죠. 현대 모비스 신고까지요. 현대 오토에버 신고까지요. 모든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네. 제약바이오주는 JP모건 맞아요.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도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또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은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코스닥의 시총상위 대표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난주에 CES 때, 그때는 CES 관련주들이 한 주 동안에 많이 움직였죠. 그런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번 주 들어서는 이 제약바이오주들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이거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CES는 끝났음에도 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로봇주가 오늘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확실히 현대차가 네. 로봇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확산이 점점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은 무섭게 가는 시장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스노우병주님, 머라카노님 일찌감치 참석해 주셨고요. 네. 공주님과 후리지아님, 미안해요님까지도 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출연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연결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올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종목 진단 요청 나오고 있습니까? 서진 시스템 효건님의 종목 하나 확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행운의 여신님은 오늘 눈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또 눈이 내리는 곳이 있나요? 일단 눈이 녹아서 좀 빙판길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이 더 위험합니다. 어제는 서울에만 해도 눈이 꽤 내렸는데 사실 꽝꽝 얼어붙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걷는데 이거 알죠? 펭귄 걸음 걷지 않으면 이거 진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 넘어지면 진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투자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눈 조심, 아니 빙판길 조심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목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매수 문의도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호. 자, 그리고 이 종목 오늘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한미약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진짜 네. 이 종목은 거의 빠지는 일도 없었고요. 야금야금 계속 가고 어제 신고가를 써냈던 기록을
보여줬는데 네. 아니 오늘 막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를 크게 보여주고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죠. 세론입니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네. 참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숙자님과 저평가 우량주님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로봇으로 가볼게요. 네. 마침 채팅창에 미안해요 님도 몇 년 후면 로봇 태권브이가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태권브이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네. 현대차의 뉴 아틀라스 CES에서 그 충격이 엄청났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김봉준님, 강병욱님이 두 분이 갖고 계신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네. 뭐 신고가 흐름 아닌가요? 자, 지금 7% 넘게 올리고요. 2만 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두 분 다 뭐 낮진 않습니다. 김봉준님은 17,000원에 10%고요. 강병욱님은 16,100원에 10%입니다. 자,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RS 오토메이션 뭐 오늘 흐름 좋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로봇 태권브이는,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람이 타고 조정하는 로봇, 그거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사람이 타고 성화봉송하던 그 로봇 있죠.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성화봉송하던 로봇. 그거의 로봇 태권브이의 원시 단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게 주기 때문에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는 뭐 개발한다 그래도 별로 지금은 쓰임새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죠. 이게 엔코더를 개발했는데 자기식 엔코더를 개발했는데요. 요게 그 스마트 액추레이터 쪽 요쪽에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핵심 부품이고 로봇 국산화의 거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개발한 지가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처음 상장됐을 때 그때는 뭐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 그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다른 로봇 주식들보다 관심도도 좀 떨어집니다. 관심도도 좀 떨어져서 그렇게 이번에도 다들 보면 신고가 저 위에가 있잖아요. 근데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야, 이 관련되는 쪽들 중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요렇게 좀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들도 주도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막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저런 것들 액추레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움직였는데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움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면 여기 유상증자를 해갖고 그 물량이 상장됐는데 그거는 거의 좀 청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상장됐었네요. 자, 여기서 유상증자 물량이 12월 24일 날 상장됐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서 좀 걸리는 자리가 있죠. 자, 작년 초에 지금 한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고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2만 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로봇 쪽들 이런 쪽들이 워낙 좀 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게 그런 것들도 해요. 로봇 쪽 말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유도무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엔코더, 자기식 엔코더는 그런 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꼬가 탁 터지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클 수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한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되려면 뭔가 월등하게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19,900원 찍었네요. 자, 2만 원 근처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기간에 뭐 어제도 좀 오르고요. 어제도 한 6.7% 정도 올랐네요. 오늘도 장중에 뭐 한 12%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요게 단기 고점은 나올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긴 관점에서 그냥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고점 이거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상 최고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실적들 봐가면서 또 얼마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딱 오늘 고점이 저항선 자리예요.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좀 더 보유해 보시고요. 수익을 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로봇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좀 살펴볼게요. 또 오늘 우사랑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네.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요. 오늘 또 바이오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이종대님,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일부 갖고 계시는데, 너무 안 움직여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네. 최근에 그 급등했던 반도체도 그렇고요. 심지어 현대차도 그렇고요. 네. 정말 그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폭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2024년 여름부터 그 한 1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빠졌던 그 모습. 거기다가 현대차 지난해 한 해 동안 그 관세 불확실성이 맞아요.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좀처럼 안 움직였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갑자기 폭등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위해서 좀 인내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네. 이 해당 종목이 견뎌볼 만한 종목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간지님도 포홀 어떻게 된 거지?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야, 코스코 그렇죠. 홀딩스도 이 무거운 종목이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표가 하향 나왔거든요. 네. 정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확실히 진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돈의 선택을 받는 종목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명숙님 오셨고요. 토토님도 오셨고 홍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야옹이 날라님 안녕하세요. 네. 박명수님, 정훈님도 반갑습니다. 자, 종목 진단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을 챙겨볼게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입니다. HK 이노엔인데요. 두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장 급락하면서 또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레몬님의 매수가는 53,300원이고요. ABC 가나님의 매수가는 49,500원입니다. 두 분 다 비중은 15% 동일한데요. 오늘 급락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HK 이노엔 오늘 또 FDA 신약 허가 신청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왜 급락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HK 이노엔 오늘 이렇게 낙폭이 좀 깊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협력사 세벨라라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이 K캡은 우리나라 국산 30호 신약입니다. 이게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이에요. 뭐 역류성 식도염 요런 데 먹는 약인데요. 뭐 적응증도 좀 넓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임상 3상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실험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뭐 긍정적으로 안 나오기가 어렵겠죠. 50개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약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세벨라에서 FDA에 그 품목 허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그런 거예요. 마일스톤은 이 허가 단계에 따라서 5억 3,750만 달러를 마일스톤으로 받기로 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은 허가 단계가 점점 진행되면 요런 것들은 이 HK 이노엔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리고 상용화되고 난 다음에도 로열티도 받는 그런 구조니까요. 지금 오늘은 재료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FDA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뭐 한 1년 정도 걸리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나올 게 나왔구나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뭐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대감만 있는 회사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오늘 아침에 뭐 조금 한 2% 정도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기대감만 있는 회사더라면 거기서 팔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컨디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HK노에는. 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1조 3천억 정도 수준이면 뭐 어떤 라이센스 아웃 할 때 뭐 그런 거 한 번만 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이 정도 시가총액 가는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실적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자꾸 올해라 그러네요. 2025년도에 매출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내년 초나 빠르면 올해 말 이때 승인이 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하고 캐나다, 캐나다 판권도 이 세벨라 쪽에 같이 넘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비만약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HK 이노엔도 해외 파트너랑 같이 지금 그 비만약, 마찬가지 GLP-1 계열입니다. 비만약을 임상실험에 들어갔는데요. 3상에 들어갔어요.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2028년까지 3상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실적 부분들 하나도 안 나오고 몇백억씩 매년 까먹는 회사도 시가총액 1조 3천억 넘는 회사들 많죠. 못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재료 노출이 돼서 그래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라면 회복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오늘도 역시 반도체 투톱입니다. 다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1% 내리면서 13만 7,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크죠. 2.67% 하락하는 모습, 73만 원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의 주역 자동차죠. 현대차 그룹이 다 좋습니다. 현대차도 무려 10%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마디가 40만 원을 넘기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2% 급등 중이죠. 44만 4,500원으로 이 두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한화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 방산과 조선의 강력한 모멘텀, 오늘도 11%를 끌어올리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현재는 86,6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오늘장의 주인공 이 현대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차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정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대까지 안착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현대차 앞으로의 전망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현대차는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지금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랐죠. 30만 원 하던 주식이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오늘도 며칠 전까지 30만 원대 있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40만 원을 넘겼으니까 단기간에는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면서 변동성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보면요. 큰 시세를 놓칩니다. 자,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래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갖고 있던 거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갖고 있다가 구글로 넘겼다가
구글이 다시 소프트뱅크로 넘겼다가 소프트뱅크에서 다시 현대차 그룹으로 넘긴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국방부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기술 하나는요. 진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벌써 뭐 다른 기업들 뭐 기지도 못할 때요. 그럴 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뛰어다녔습니다. 벌써 그때 2018년, 19년 이때 막 덤블링을 하고 그러던 로봇을 만든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산업 현장에서는 덤블링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정밀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에는 야, 저 정도면 진짜 산업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원래 작년 6월 달에 상장 예정이었어요. 상장시키려고 그랬었는데 현대차에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냐. 작년에 상장했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적자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현대차에서는 뭐 이거 흑자 전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상장시키자라는 그런 보관이 있었을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실적 숫자 나오게 만들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대로 하면 돼요. 현대차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들 많이 투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뭐 사족 보행 로봇도 있고요. 자, 상당히 그 로봇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넓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회사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출렁출렁 할 수는 있어요. 출렁출렁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잔파도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셔야 큰 시세를 뽑을 수 있어요. 우리 뭐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올해 봄에 추천해드렸을 때가 5만 원대였어요.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렸을 때가 5만 원대였는데 이것만 10만 원 가까이 오니까 중간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오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파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영영 못 잡아요. 영영 못 잡습니다. 지금 뭐 그때 판 거 뭐 이 가격에 다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할 수도 있어. 뭐 주가 움직이다 보면 원래 그런 거니까 주가는 뭐 그렇게 좀 크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다 보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상장 안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로봇 모멘텀이 다 반영되고 그러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할 때쯤 그때쯤이 아마 좀 반영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멈출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조금 더 뻗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증시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좀 살펴볼게요. 곰님 오셨는데 네. 현대차 그룹주들 보고 진짜 깜짝 놀라셨네요. 현대 모비스 이야기인 것 같죠? 네. 오, 덜덜 와 저러누 그래서 놀랐습니다. 네. 아니 어디였죠? 유진투자증권인가요? 그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네. 60만 원까지 맞아요. 올렸더라고요. 저 진짜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야 현대차 앞자리 6까지 나오나 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반도체 종목들 그랬죠. 네. 목표 주가 막 상향 나왔을 때 에이 이건 좀 너무했잖아?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40만 원 선도 뚫어냈는데 진짜 네. 목표가 60만 원 선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10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 사이 2차 전지까지 잘 오르고 있다라고 저평가 우량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아까 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죠? 네. 지금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신재생에너지주들이 갑자기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안해요님이 로봇을 산업 현장 대신 군대 좀 최전방에 배치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약간 영화 속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와, 이런 아이디어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요. 저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확실히 로봇이 최근에 봤던 아틀라스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기술력이 진짜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네. 순식간에 생활 여기저기에 로봇을 활용할 만한 곳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행투가이드님은 창호 삼촌 나이도 곧 6자 나올 듯, 뭐 36 되신다. 이거 아닐까요? 아마도 그 얘기 네, 아닌가요? 그쵸. 네. 네, 좀 당황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토마토의 네. 우리 앵커들이 무슨 상인가 막 나오는데 아. 제 상이 없었거든요. 네. 뒤에 나오는 것들이 참 이상한 것들 많더라고요. 개근상, 유민상, 밥상, 공로상. 공로상. 그래요. 세상에 참 많은 상이 존재합니다. 지금 또 08님은 진상 아니면 밉상 아니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접어두세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을 더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상, 밉상 얘기는 없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ESL님의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 가격은 15,300원이고요. 1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현재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현재 주가입니다. 네, 매수가에서 많이 밀려난 상태는 아니고요. 네. 1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실까 싶어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움직임이 크게 나오질 않거든요. 과연 윗방향으로 좀 뻗어갈 수 있을까요? 예, 답답하면 지는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보유를 그냥 꼭 쥐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 솔리드 파워 거를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예요. 자,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좋습니다. 아까 로봇 얘기 창원이커님하고 잠깐 나왔는데요. 전방에 우리 시청자님이 군에 갖다 놓는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로봇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예요. 사족보행 로봇 2개가 납품돼서 지금 운영 중이에요. 지금 그거를 좀 이렇게 해보고 좋으면 대량으로 도입하겠죠. 자, 안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 갈 친구들이 없으니까 지금 지금 군대 가는 그 친구들이 한 40만 명대거든요. 절반은 여자아이들 군대 안 가고요. 절반 정도 20만인데 그 군대 1년 6개월로 군대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만든 사족보행 로봇, 요게 미국 군용으로 납품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할 때 그때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LIG 넥스원이 인수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죠. 자, 이 로봇 얘기를 하려고 해드린 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려고 해드린 겁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로봇 수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있는 2차 전지로 무거워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나중에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돼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자동차에는 물론이고요. 로봇 쪽들, 이런 쪽도 다 이게 들어갈 거예요. 엄청난 수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그래서 조금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삼성 SDI만 보세요. 2차 전지는.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고체 소재죠. 황화리튬 대량 생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렇고 적자 많이 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도 한 222억 정도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답답하다고 이거를 조바심 낼 게 아니라요. 좀 들고 가면 상당히 큰
그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한번 쏘면 강하게 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좀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아직은 오늘은 로봇이 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께서 그 현애 이제 움직이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가지고 네. 자, 현애가 뭘까 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혹시 그쪽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거죠. 참 이 종목도 내가 답답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비중도 크다고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아무쪼록 후리지아님 이 답답한 마음 다 가시고 수익을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주린이님은 포스코홀딩스 계속 네. 보유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와, 오늘 정말 포스코홀딩스 무섭죠? 네. 장중 고점 계속 경신입니다. 35만 원까지 터치. 30만 원 초반에서 정말 계속 30만 원에서 움직이긴 하는 건가 싶었는데 한 번에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이러다 보면 40만 원도 금방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횡투가이드님은 수지 누나 오늘 스타일이 예전 SES 슈가 떠오르네요. 근데 슈가 어떤 스타일이셨죠? 제가 봤을 땐 이 복장. 복장이 약간 슈 느낌이 좀 있네요. 슈 느낌이 뭘까요? 그게 좀 있어요. 아마 이따가 이미지 찾아보세요. 이런 옷을 제가 많이 입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근데 슈씨뿐만 아니라 SES 전체가 이런 복장을 좀 많이 입지 않았나요? 제 그래요? 기억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SS를 거의 뭐 이렇게 과거 뭐 이런 화면 자료 이런 네. 거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종목 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종대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수가 62,5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이 종목은 너무 안 움직여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진단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안 움직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가 올랐을 때 그때 쫓아가서 지금 너무 안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뭐 쫓아다녀서 주식 투자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항상 밑에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매수가는 좀 다르죠. 제가 계속해서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추천드린 가격이 4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그때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뭐 대부분이 다들 그냥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왜 안 맞냐면요. 이거 보면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3월 31일 날 2만 원대 있었죠. 2만 원대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11월 달에 보면 이거 몇 달입니까? 뭐 불과 한 6, 7개월 정도 되네요. 그 기간 동안 3배 이상 올라왔어요. 3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350 정도 이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이 종목을 갖고 안 움직인다라고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좀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지금 그런 거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 좀 움직이는 이유가요. 중국이 에너지 제품 수출할 때 나중에 그 수출한 금액들 여기서 세제를 환급시켜주는 9%를 환급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요거 4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한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산 제품들 이런 것들도 경쟁력도 좀 떨어지겠죠.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뭐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원전 이런 쪽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할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일 겁니다. 김민석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 신한을 갖고 뭐 이건 모범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한 모델이 뭐냐 하면요.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를 하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전에다 파는 거죠.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신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모델을 농어촌에다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농어촌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면 뭐 농산물, 수확량들, 요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고, 뭐 해상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어업하는데 좀 방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돌려준다라면요. 좋죠, 이거는. 이거는 주민들한테도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국무회의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대통령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막 돌려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장관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국산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올해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뭐 1분기부터 움직일지 아니면 2분기부터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섹터가 이쪽 신재생 에너지 섹터예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쫓아가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뭐 기다리면요 그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옵니다.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이 나기를 기대를 해야지 올라간 걸 쫓아가서 거기서 더 수익 나기를 빨리 수익 나기를 원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반대의 경우에는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자, 종목이 안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매수하실 때 조금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는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도 AI 로봇 관련해서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뇌수술 로봇에 주목하면서 고영이 현재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로봇주에 강한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11%대 급등하고 있고 SPG도 8%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즈는 전일 급락했다가 오늘은 소폭의 반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0.42% 상승한 채 47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라뷰 랭크되어 있는데요. 미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27% 상승합니다. 이 중에서는 SPG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시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G는 전고점을 넘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SPG도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뭐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이거 옛날에 처음 SPG 막 말씀드릴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때였습니다. 그때가. 이거 저 영업이익이 뭐 한 200억 이상 나오는데 250억 이렇게 나오는데 2022년 21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3천억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사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뭐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자, 근데 이 감속기 원래 이 감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국내 전체 감속기 시장에 55%를 점유하고 있는 게 이 SPG입니다. 근데 뭐 이게 로봇 쪽에 들어가는 거, 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은 그 전까지는 제대로 잘 못 만들었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이 SPG가 그 감속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도 좀 많이 고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감속기 시장에 5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로봇들 엄청나게 지금 숫자도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세종시에 저 신사옥 짓고 있는데요. 그거 원래 작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화공영이 짓고 있는데 그 이화공영이 법정관리 신청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3월 달로 저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그 신공장 이런데 저 신공장이 완성되게 되면요, 생산 규모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향후에 수요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이 SPG 같은 기업들, 감속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감속기는 로봇 매출 원가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런 질문을요, 왜 저 밑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서는 거의 떠먹여 드리듯이 제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물어보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꼭 받습니다. 자, 더 갈 자리는 있다라고 봐요. 더 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기서도 3만 원대에서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단기간에도 11월 달보다 3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폭도 상당할 수 있어요. 자, 싸게 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길게 간다라는, 긴 호흡으로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지만, 이 종목을 지금 쫓아가서 사도 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면 그거는 투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라면요, 로봇 주식들 지금 관련되는 종목들 부품 쪽 단으로 가다 보면요, 사람들 지금 아직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저 실적에 비해서도 그 실적 하나만 봐도 주가가 너무 싸다 싶은 그런 로봇 부품주들이 있어요. 분명히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 걸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SL이라는 종목, 지금 요게 4만 얼마인가요? 46,400원이네요. 이거 야인시대에서 똑같은 얘기 해드리면서 3만원대 중반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요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그게 현명하지, 여기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 살까 말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기다리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로봇 부품하고 관련되면서 아직 안 움직이는 종목, 요런 걸 찾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G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잠시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4,650선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너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1,156개,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534개입니다.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요. 네. 그 시장의 체감이 아마 코스닥 쪽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정해져 있죠. 2차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이런 관련된, 그리고 일부 반도체 정도 빼놓고는 특히 바이오는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마다 많이 엇갈리는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총상위에는 그래도 조금은 빨간불이 보이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보면 파란불이, 특히나 낙폭이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잠깐 보도록 할까요? 2,10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네. 뭐 프로미스 나인 얘기부터 프로토스까지 엔터와 게임을 아우르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엔터도 게임도 주가의 흐름이 조금 쉽지가 않은 흐름이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립니다. 종목들의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종목 명하고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고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바로 많은 종목들 문의 남겨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내 종목은 왜 못 가고 있지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행투가이드님께서요. 코스닥 쪽 보유하신 분 힘드시다고요? 고향은 코스닥 버스 보유하신 것 같은데 네. 하면서 고고시민과 함께 덜덜 뭐예요? 두 분이 짜신 건가요? 순간 꽁트를 짜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기록을 쓰면서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아직 처음도 못 갔잖아요. 네. 사상 최고치 시원하게 그런 신기록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다음 종목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뒷번호 8883번님이 대한전선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한전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상승폭 빠르게 반납한 채 현재는 1.5%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 실현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한전선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또 순환매가 잘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제 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현대건설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급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지금 반등이 굉장히 또 이제 잘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많이 쉬어갔었던 섹터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기술주가 이제 반응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가 사실 그동안에 꾸준히 좀 많이 쉬어갔던 섹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강세장이 펼쳐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또 워낙에 전력 인프라가 많이 쉬어갔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순서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이 먼저 출발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SS라든지 혹은 뭐 변압기, 그리고 이제 뭐 전선주들 같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은 지금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부터 시작된 해저 케이블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또 이제 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주들에게는 또 수혜로 또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현재 3조에서 4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정도의 매출은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수주로 쌓아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추가적인 이 실적 성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예견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요, 전력 인프라가 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그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전선주들, 뭐 그리고 이제 뭐 ESS 등등 해서 일괄적으로 다 2, 3년 정도의 수준은 대부분 다 쌓아놓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성장도를 또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다 같이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순환매 순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환매에 대응을 잘 해주시고 그 순환매를 잘 이용을 해주셔야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대한전선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익 실현을 좀 시키셔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움직임은 완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었고 이전에 뚫어주지 못했었던 단가였던 만큼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익 실현을 하고서 지켜보셔야 되는 단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냐. 오늘 저가 이탈을 하면 남은 물량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오늘 저가가 지금 26,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26,000원 이탈을 하면 한번 눌렸다가 재상승 나오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저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되는 거겠죠. 26,000원 이탈 시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버리고 저가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다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구간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대로 목표 수익 노려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장비를 세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유튜브 좀 들여다 볼게요. 모라카노님께서 짠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지하요 하셨습니다. 프리자님께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네. 그 왜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제가 라면 먹었다고 했잖아요. 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사실 점심을 제가 그 요즘에 살을 조금씩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오. 근데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밖에 딱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나갔는데 너무 네. 추워서 뭘 안 먹고는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싼 거 라면 하나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면 간단히 때우고 들어왔습니다. 오, 네. 저는 오늘 점심에 두바이 쫀득 쿠키 먹었어요. 상훈 앵커님 드셔보셨어요? 제가요. 네. 어제 그 합정역 안에 네. 자주 가는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 두바이 쿠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먹어보자 해서 샀는데 자랑스럽게 SNS에 사진 딱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이거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알고 보니까 두바이 그냥 쿠키가 있고 네. 두바이 쫀득 쿠키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안 드셔보셨구나. 저 몰라가지고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그 빗발진 항의를 견뎌야 됐습니다. 요즘에 그 두쫀쿠라고 하죠. 네.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어본 남자분은 커플이다. 왜냐면 여자친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다들 네. 이렇게 한 입씩 먹어보는데 못 먹어본 남성분은 보통 솔로일 확률이 높다라는 제가 그 게시글을 하나 그래요. 봤는데 여기 주인공이 계셨네요. 비참함을 이렇게 또 인증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 쉽지 않은 솔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종목 진단을 더 하러 가볼게요. 잠시만요. 일제유심조님. 오늘 투차전지 상승하는 이유는 차공에코 앞머리 들어올린 이유입니다. 맞아요. 절대로 안 내릴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을 찾아볼 텐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 네. 지나간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동국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8,8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흐르기만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또 신저가를 경신한 동국제약입니다. 또 마데카 크림으로 잘 알려졌었는데요. 어느새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네요. 그러면 전문가님, 동국제약은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요? 네, 일단은 뭐 동국제약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이제 이 화장품 그러면서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 그 주가가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름이 이제 동국제약이지 주력은 일반 의약품 혹은 이제 화장품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주목을 받았었던 쪽은 뭐 ADC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혹은 뭐 AI 신약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많이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캐시카우가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도를 써주는 것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죠. 지금 계속해서 분기마다 뭐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면 안정적이기는 해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그냥 정체 상황, 빌빌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동국제약이 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어떠한 요소 혹은 이제 또 어떤 뭐 모멘텀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당분간은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결국에는 동국제약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실적 성장도를 더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무언가 이제 재료가 확 눈에 띄는 게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실적으로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이 명확한 주목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800원에 진입을 하셨잖아요. 아마 뭐 최근에 또 이제 약간은 자리를 잡은 요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던 건데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가를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세를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추세 하락 전환 시에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가 이탈 시에 추가적으로 저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도까지 못 기다려. 왜냐하면 15,000원 정도 구간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또 지금 현재가가 1차 저항 구간이 될 거예요.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죠. 지지 라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시간일 뿐더러 지금 또 이 목표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조차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도 나는 매수가 정도로 만회하고 나오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준비했다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 가기 싫어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 저가 이탈을 하고서 저가에서 자리 잡고 다시 끌어올려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17,000원 1차 목표가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매수가가 이 정도니까 평단가 맞추어서 요거 손에 메꿔서 나와야지 라고까지 시간이 제가 봤을 때 꽤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차라리 저는 현재 시장이 완전하게 기술주의 영역에 기술주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빠르게 해칭을 노릴 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혹은 뭐 전력 인프라 이러한 쪽들 손대면 지금 뭐 이 정도의 손실분은 충분히 저는 빠르게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의 대응 스타일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오늘 저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16,500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16,500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 못 기다려라고 하시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대응할 거라고 하면 저가 잡고서 15,000원 초반 정도의 저가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 기회 한번 주고요. 1차적으로 17,000원에서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반등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노리면 한 몇 달 정도 기다렸을 때 그래도 이 매수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선택, 시청자님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대응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마냥 맑지만은 않습니다. 군데군데 빙판길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IT 섹터의 경우에는 이제 상향과 하향이 비슷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재 섹터에서는 하향 리포트만 좀 많이 나왔고요. 경기 소비재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9개나 나왔고 금융 정도에서는 상향만 3개가 나오면서 이쪽이 유독 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도 3가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는데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뉴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강력한 기술력의 입증,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인데 무려 목표 주가를 종전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이쪽은 이제 원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인데요. 2026년 올해는 미국과 불가리아에서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 6개, SMR 1개에 대한 원전 수주 기대감이고요. 27년 그로 인해서 ROE, 자기자본이익률의 개선 기대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7,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번에도 목표가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쉽게도 이쪽은 우산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가 흐름은 좀 정반대로 갑니다. 분석은 이렇습니다. 흥국증권의 내용인데요. 철광 시황의 점진적인 개선이라든지 리튬 사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아쉽게 나왔다는 거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해서 종전의 목표 주가 39만 원부터 36만 원까지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정반대로 갑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 오늘 무려 10% 넘게 쭉 끌어올리면서 35만 원을 넘기는 흐름, 정말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리포트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철강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이 부진함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의견이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뭐 결국에는 4분기를 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또 바닥 잡고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 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뭐 원재료 확보에 대한 이제 또 우려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죠. 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또 이제 하락세가 멈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워낙에 또 이 소재에 대한 이 심혈을 또 이제 기울였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르헨티나 염호 예전에 또 워낙에 유명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 리튬 광속 공장 등등 해서 이 생산 매출이 이번 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또 이제 기대감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이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제 중국산 이 후판 등에 대해서는 또 반도핑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대해서도 철강도 수익성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이 소재에 대한 이 계속해서 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이 가치, 밸류 체인을 또 만들어 나갔었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항상 이제 이 저평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됐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우리가 기업 설명을 할 때 가장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PBR이 또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저가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안 좋긴 해.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작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건데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35만 원 정도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는 우상향하는 그림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진입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 눌리는 구간 나오면 저는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차전지 쪽이 최근에 워낙에 악재가 많았었잖아요. 뭐 LNF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수주권들이 철회가 되는 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또 홍역을 알았었는데, 지금 2차 전지는요, 전기차하고 ESS를 조금은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악재가 이제 많이 나왔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추세였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럽에서 전기차를 잘 못 만들고 중국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안 만들고 갑자기 또 이제 이 가연 또 이제 가솔린 또 이제 기관들을 더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악재가 살짝 감돌았었던 가운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이제 또 이 기업들의 발주를 했었던 걸 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따내왔었던 것들이 최근에 또 이제 철회가 되면서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전에도 한번 뭐 거인의 시선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들고 있거든요. 기술주가 순환이 도는 구간인 거고, 지금 기술주가 순환이 도는 가운데 12월 중순부터 해서 반도체가 먼저 출발을 해줬죠. 그리고 반도체가 출발을 해줌과 동시에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강력하게 순환이 나왔고, 지금 이제 로봇주들도 굉장히 잘 순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이제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덜간 쪽에 대한 시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ESS는 최근에 많이 눌렸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악재가 다 반영이 된 현재 시점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올해부터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는 제가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원전이 먼저 출발을 해줬을 뿐 추가적으로 ESS든 변압기든 전선이든 더 순환에 나올 거다. 요거는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ESS는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또 이 종목군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마어마한 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가운데 오늘 또 채팅창에도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가자님이 일동제약 봐주세요 남겨주셨고, 머리카락님도 한미약품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인가요?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진짜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좋은 소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갑자기 쫙 빠지다 보니까 이거 허탈을 하죠, 이럴 때면. 네, 그렇습니다. 쇼미더머니님도 제약주 순환시대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순환시대인지 순환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순환을 겪고 있는 네. 제약바이오. 반면에 2차전지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좀 전에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한국전력이 또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또 해내면서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볍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삼성 SDI도 오랜만에 또 네. 급등하면서 이제 30만 원 선 회복도 눈앞에 그렇죠. 두고 있는 상황이죠.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그 상징적인 마디가들을 다 채워내고 있습니다. 네. SDI가 30만 원 터치했죠. 포스코홀딩스가 35만 원 터치가 됐죠. LG 엔솔 40만 원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뭐 주요 양극재 종목들도 부지런히 더 가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진짜 오늘 신청 많이 들어왔죠. 네, 오늘 무려 3분이 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홍님의 매수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코오롱 인더고요. 매수가 무려 86,600원입니다. 이거 업장이 무너지는데요. 네, 비중은 15%인데요. 5년 넘게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우와. 자, 그리고 소울님께서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분의 매수가는 훨씬 낮아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43,147원에 5%. 매도 목표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어제 급등할 때 따라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제부터 석유화학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코오롱인더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한 분 더 있거든요. 네. 간절한 바람님이신데 이분도 매수가 비슷합니다. 42,400원에 5%. 아마 두 분이 비슷하게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장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기로 대응할까요? 매도가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의 매수가와 나머지 두 분의 매수가 대응 방법이 꽤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코오롱 인더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주가가 빠르게 오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코오롱 인더는 단기, 중기 다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 석유화학 쪽 업황이 워낙에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공세를 강력하게 또 나타냈었잖아요. 워낙에 또 이제 이 인력 자체가 워낙에 또 쏟아지는 그런 이제 나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완전하게 이제 중국이 저가 공세로 나오게 되면서 석유화학 쪽이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 소재를 다루는 게 아라미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또 이제 아라미드인데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에 중국이 계속해서 저가 공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품질도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2위권이 이제 또 일본의 테이진이라는 기업인데 이 테이진이라는 기업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공장을 많이 이제 또 폐쇄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 따라서 코오롱 인더가 이제 또 오히려 물량을 늘렸거든요.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증선 물량이 시장에 풀려 나가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부분을 또 이제 채울 수 있다. 요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에서 들어가는 또 이제 필수 소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광 케이블은 어디에 들어간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라미드가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전력 인프라 또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구간, 어두웠던 터널을 어느 정도는 통과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빛이 좀 비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오롱 인더가 MPPO라고 하는 또 소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MPPO가 이제 또 반도체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세대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특수 코팅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이 일본이 독점을 하던 소재인데 지금 이 부분을 또 국산화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PO가 굉장히 좋은 게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반환율이 굉장히 높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키워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가장 본업 중에 하나가 석유 수지를 다루잖아요. 석유 수지를 다루는데 석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또 쇼티지에 들어갈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엑슨 모바일 같은 또 이제 관련된 공룡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 공장들을 또 폐쇄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물량이 줄어들게 된 거죠. 공급되는 물량이.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마찬가지 석유 수지가 쇼티지 현상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바로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죠. 네, 그래서 지금 석유 수지 또한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쇼티지 현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캐시카우 역할을 또 굉장히 잘 해내줄 수가 있다. 석유 수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와 산업용 접착제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 2년 동안에는 주가가 못 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률을 끌어올릴 만한 환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익률을 끌어올릴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현재 박스권은 돌파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중기 대응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굉장히 주요한 박스권이에요.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자. 이전에 뚫지 못했었던 박스권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왜 못 뚫었나라고 봤더니 단기 매물 구간이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못 뚫고서 윗꼬리를 그렸었고 지금 계속해서 또 같은 구간에서 이번에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구간 동안에 계속 윗꼬리 그려버리죠. 벌써 또 눈에 보이는 것만 한 오늘까지 해서 6번 되는데 계속해서 못 뚫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강력한 매물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슈를 보면 충분히 뚫어줄 만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을 바로 뚫어주지 못하고 이대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로 대응을 했을 때 저라면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잡혔을 때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코오롱 인더가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다시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을 또 이전처럼 못 들어준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를 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 봐야 될 거는 일단 5만 원이고요. 5만 원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5만 원 중반대 그리고 5만 한 8천 원, 9천 원 정도. 그리고 이제 6만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또 뚫어야 될 벽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벽마다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목표가에 맞게끔 차분하게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높게 갖고 계셨던 분이 있잖아요. 높게 갖고 계셨던 분은 저가에서 한번 눌린 구간 나올 때 저라면 비중 조금 더 실어서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네, 평단가를 낮추어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 6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눌렸을 때 추가 매수 들어가 주면 어느 정도의 수익 만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 넘게 갖고 계셨을 거니까 수익도 봐야지 이러한 생각. 이 정도로 갖고 있었으면 수익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이 너무 두터운 종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뭐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중반대 또 6만 원 해가지고 벽이 너무나도 이제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바로 이 구간을 다 회복을 해서 내가 수익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 대응을 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황이 예전보다 너무나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8만 원이라는 단가가 또 너무나도 높으시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만회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수익을 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롱 인더를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 급등이 나오는데 이 중에 8만 원에 매수하셨던 분도 계셨죠. 아무쪼록 이 내용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살펴볼게요. 네. 특별한 케미님이 오늘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계셔서 와. 반도체를 다 팔고 손 빨고 네. 있었던 서름을 다 털어내셨다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 반도체 투톱의 그 무지막지한 급등 여기서는 사실 재미 못 보셨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억울했던 소외감 이거를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계시다니까 이거 뭐 대단하네요. 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둘 다 폭주하는 날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누나 달려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네. 제약바이오도 내일부터 출발한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으신 겁니까? 예, 또 간절한 바람이 소문으로 예. 닿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승길님은 우리 김목만 전문가님 네. 정확한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해주시네요. 그리고 QKRWLSTJSAVLE님께서 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얘기까지도 보조금 많이 나온대요. 그 얘기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네스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종목명 SL입니다. 매수가 36,7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SL도 자동차 부품주죠.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데요. SL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SL은 항상 제가 이제 자동차 쪽 보게 되면 꾸준하게 저평가된 기업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PBR이 1배 수준이 안 되거든요. 항상 이제 0.6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제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SL이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추가 상승의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캐시카우가 워낙에 이제 확실한 기업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현대자차 납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 GM 등등 해서 여러 또 이제 이 부품들을 또 거대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이제 캐시카우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SL이 로봇 쪽으로 또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기대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그쪽으로 완전하게 투자를 쏟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지컬 AI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렇게 현대차의 청사진에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성과를 지금 거둬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게 되면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로보틱스의 이 자율이동 로봇, 그 다음에 휠 구동 모듈의 양산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미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이제 스팟이 있는데, 이 스팟에다가 또 레그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로봇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부터 이 자동차 업계에서 피지컬 AI는 더더욱 중요해질 거거든요. 현대차가 괜히 이번에 CES에 나와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공개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 대폭 늘리고 괜히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업계는 피지컬 AI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각 벤더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같이 청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냐가 갈림길이 또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 SL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청사진을 같이 공유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 SL 36,7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굉장히 또 이제 저가에 잘 진입을 하셨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4분기에는 실적이 살짝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이 올해죠. 올해부터 다시 한번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26년 올해는 현대차의 인도 3공장이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SL 같은 경우에도 인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봇이라는 성장 모멘텀이 같이 끼얹어지는 거니까 뭐 SL은 여전히 또 저평가 상황인 이상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원 돌파하면은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고가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또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L 살펴드렸습니다. 5만 원 정도 가격까지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수익을 더 키워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거의 이제 마쳤는데, 와, 지금 시장 상황 잠깐만 볼게요. 아니, 코스피가 다시 또 상승폭을 띄우고 있어요. 반도체 대단합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가 특히 그런데 낙폭을 되게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이 어느새 코스피가요, 장초반에 있었던 고점 부근 네.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정말 와. 이 기세라면 5,000포인트가 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대단하네요. 코스피 도대체 언제쯤 떨어질지. 그래서 장 후반까지도 움직임, 이 기세는 전혀 죽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고요. 이쪽도 낙폭은 조금씩 줄여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못다한 상담은 저희가 또 남은 시간과 함께 내일도 랭킹쇼는 진행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